LPG 산업협회 회장을 역임하셔 현대 위원장을 맡고 계신 이신범 위원장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안녕하십니까? 국민의당 대통령 후보 안철수입니다. 의료 현장과 방역 현장을 지키고 학업에 정진하고 계시는 간호사와 간호대학생 2,000분의 열렬한 지지에 너무도 감사하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 오미크론이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순간에도 현장에서 소임을 다하고 계시는 간호사분들께도 같은 의료인의 한 사람으로서 안쓰러운 마음과 함께 깊은 존경과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지금 간호사분들이 맞서 싸우는 것은 코로나19 바이러스만이 아닙니다. 간호법 제정에 대해서도 간호사분들이 힘겹게 주장하고 계시다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장에 간호사분들이 힘들어 하시는 것도 국회 앞에서 울분의 목소리를 토하는 것도 듣고 있습니다. 제가 같은 의료인으로서 간호사분들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봐왔는데 그 마음을 어찌 모르겠습니까? 우리나라는 곧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보건의료 패러다임이 예방과 건강관리 중심으로 바뀌면서 다양하고 전문화된 간호에 대한 국민의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간호사분들은 열악한 근무 환경과 처우로 현장을 이탈하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해서 간호사분들이 좀 더 나은 환경에서 합당한 대우를 받으며 일함으로써 의료인으로서의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간호사분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현장을 떠나는 일이 계속되지 않도록 국민들께 보다 좋은 간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간호 정책을 제대로 추진해야 합니다. 따라서 간호법 제정은 어느 특정 직역을 위한 것이 아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신종 감염병 대유행이라는 국가적 재난을 대처하는 기반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국민의당은 2020년 총선에서 간호법 제정을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 지키기 위해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당 최연숙 의원께서 간호조산법안을 3당 중에 최초로 대표 발의하셨고 국민의당 의원님들 모두가 동참했습니다. 지금 민주당과 국민의힘도 간호법을 제정하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 진행이 안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으로 보여줄 것을 촉구합니다. 저희 국민의당 또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정치에 있어서 신뢰는 중요합니다. 약속을 지키고 말을 지키는 것은 신뢰를 쌓는 길입니다. 저 안철수와 국민의당은 여러분께서 보여주신 믿음과 지지에 행동으로, 결과로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을 받들어 간호정책을 포함해 보건의료 체계를 바로 세우고 인력 수급 불균형 해소하고 산적한 현안들 해결하는 데 앞장서겠습니다. 다시 한번 간호사분들과 간호대학생 여러분의 압도적인 지지에 고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회장을 역임하셨 뿐만 아니라 민주화운동으로 대처를 지금 그 후보 안철수 후보께서 말씀하셨듯이 후보 자신이 의료인이고 여러분들 그 애로사항이나 이런 어려움 또 현안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뜻을 좀 국정에 반영하고 입법에 반영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후보님께서도 강력하게 이렇게 동의를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은 여기에서 나오는 좋은 의견들을 저희들이 받아서 당에서 적극적으로 이 간호법과 간호사들의 처우 개선과 여러 가지 현안들을 듣고 국회에서 반영을 해 주시고 안 후보님께서는 정책적으로 아마 지원을 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국민의당에서는 지난해 1월 대한간호협회를 방문하시고 간호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해 주셨습니다. 그 뒤로 3월 최연숙 의원님께서 간호조산법을 발의해 주셨고 최근에는 국회 본회의 자유발언을 통해서 간호법 제정을 촉구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어제 법안 소위에서 또 최연숙 의원님께서 강력하게 그 법의 타당성과 중요성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 간호 환경 개선에 앞장서주고 계신 국민의당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과 당 관계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간호법이 제정되어야 하는 가장 큰 이유는 간호사들이 열악한 근무 환경에서 벗어나 안전하게 일하고 환자도 안심할 수 있는 건강한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일찍이 고령 인구 및 의료비 증가 문제를 겪은 독일, 일본 등 선진국에서는 양질의 간호 서비스와 효과적인 의료비 관리를 위해 이미 간호법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고 OECD 38개국 중 33개국에도 간호법이 제정되어 있습니다. 이제 4년 뒤인 2025년 우리나라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합니다. 고령인구 증가와 저출산으로 건강보험 제정은 위기를 맞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를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합리적 재정 사용이 매우 중요한데 바로 간호정책과 간호사가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의 의료법은 의료기관 중심의 법이다 보니 지역사회와 가정으로 확대되는 만성질환 관리, 노인 요양 등 보건의료 서비스 변화와 간호사의 역할 등을 제대로 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보험 재정 위기에 대비하고 변화하는 보건의료 서비스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간호법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의료법에 묶인 채 변하지 않는 간호정책을 바라봐야만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나라 간호사는 OECD 국가 평균보다 4배 이상의 높은 살인적인 노동 강도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선 보통 간호사 1명이 환자 5명을 봅니다. 우리나라는 간호사 1명이 20에서 30여 명, 많게는 50명도 봅니다. 이제 이런 코로나 중환자 병동의 경우에 간호사 부족 문제가 더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간호사가 부족해서 코로나 중환자는 물론 다른 중환자까지 둘 다 놓쳐서 의료 붕괴에 몰리게 되고 결국 그 피해가 국민들한테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국 46만 간호사들이 요구하는 간호법은 간호사만을 위한 간호사법이 아니라 국민들의 보편적 건강을 지키기 위한 국민을 위한 법이고 그리고 정말 민생법입니다. 우리 간호사들은 지금까지 그래도 현장을 떠나지 않고 투철한 사명감으로 국민과 환자들의 생명을 지켜오고 있습니다. 간호법 제정을 통해서 간호사들이 계속해서 현장을 포기하지 않고 일하며 환자 곁을 지킬 수 있도록 국민의당에서 좀 도와주십시오. 그리고 전국 46만 간호사 이름으로 간곡하게 부탁드립니다. 공공의료니 수많은 법률이 있었으면 아무것도 논의 안 하고 간호법만 논의를 했어요. 우수한 간호사를 어떻게 양성해서 어떻게 배치해서 그리고 그분들이 잘 배치돼서 제대로 된 간호 서비스를 제공하게 하는 게 국가의 책임이자 정책입니다. 근데 그 정책을 담아내는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의료법 어디를 뜯어봐도 어떻게 간호사를 배치해야 되고 그래서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할지에 대한 내용이 있냔 말이죠. 지금 고령화가 오고 있고 돌봄이 국가 책임으로 지금 정책화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정책을 담아낼 법률이 있냐는 거죠. 그게 없기 때문에 그거를 간호법에서 담아내야 된다는 게 또 다른 두 번째 핵심 문제입니다. 추구해야 될 좀
전개적인 관점을 좀 더. 하고 있는데요. 이전에 2015년에 메르스 사태 때부터 이제 음압격리병동에서 저희 병원뿐만 아니라 뭐 이제 생활치료센터라든가 보건소, 뭐 이제 선별진료소 굉장히 많은 간호사분들을 비롯한 의료진들이 고생을 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직접적으로 이제 중환자 병동에서 일하면서 체감하는 어려움은 아무래도 상급 종합병원이다 보니까 일반 코로나 확진 환자보다는 산소 요구도가 매우 높고 신장 투석이 필요하다거나 아니 노인성 치매 아니면 애초부터 기저질환이 암이라든가 뭐 투석 같은 기저질환이 굉장히 많은 아무래도 환자분들이 많이 오셔서 전문적인 간호가 필요한 분들이 많이 왔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치료를 통해서 이제 해제가 되고 다시 일상으로 복귀하신 분들도 많았지만 안타깝게도 이제 병상에서 음압병상에서 가족들과 인종도 못 보고 돌아가신 분들도 많았어요. 이제 이런 현장에서 좀 안타까웠던 것이 아무래도 감염 환자를 보는 프로토콜상 그 최소한의 인력으로 이제 현장에 투입돼야 되는 게 맞거든요. 환자를 보는데 필요한 기본적인 의료 행위를 하는 간호사의 역할뿐만 아니라 뭐 밥을 먹인다던가 씻긴다던가 그런 행위부터 뭐 현장을 청소하고 방역을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이제 관련된 제반 사항을 대부분 간호사들이 하고 있는 것이 좀 많이 어렵습니다. 지금 시스템이 제반적으로 지금 구축이 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아무래도 현장에 있는 간호사를 비롯해 의료진들이 희생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언제까지 의료진들의 희생으로 이렇게 이러한 사태를 이겨내고 지탱할 수 있을 건 좀 한계에 직면하지 않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현재 이제 상급종합병원에 일하고 있는데 일반 근무 때 보면 많게는 이제 적게는 10명에서 17명 정도를 담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흔히들 이제 많이 말씀들 하시죠. 물 마실 시간도 없다, 뭐 식사 시간도 없다라고 하시는데 상교대 근무 형태가 굉장히 많은 것을 알고 있어요. 근로노동법을 보면 8시간을 근무하고 3교대를 하더라도 휴게 시간과 그 휴게 공간이 보장되어야 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지만 간호사에게 휴게 시간과 휴게 공간이 과연 존재하는 것이 좀 의문이 들기는 합니다. 10명에서 17명, 이제 20명 정도의 환자를 보고 있는데 내가 만약 30분 정도 식사를 간다면 40명 정도로 누군가가 봐줘야 된다는 건데요. 뭐 은행에서 뭐 30분 정도 기다려주는 사람이 있겠지만 병원에서 생사를 오가는 환자분들은 그 시간에 기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부담 때문에 간호사들은 식사를 꼭 이제 먹지 못하고 물도 못 마시고 화장실 갈 시간이 없어서 방광암이 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제 경력직 간호사분들은 뭐 이제 그냥 버티고 있긴 하나 아무래도 신규 간호사분들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사직으로 계속 이어지고 있는 것이 좀 안타깝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환자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간호사의 생명을 갉아먹는 이러한 시스템은 좀 많이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의 중증도에 적합한 이제 근무 환경을 이제 만들고 간호사의 전반적인 환경을 이제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간호법 제정이 아무래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제 의료인 출신의 안철수 이제 대통령 후보님께서 간호법 제정을 이제 핵심 공약으로 추진해 주셔서 간호사가 일을 그냥 버티는 것이 아닌 간호사가 일하고 싶은 그러한 임상 환경을 만들어 주셔서 현재 코로나 사태를 이겨내고 앞으로 또 다가올 수 있는 신종 감염병 사태를 예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양병원 부서장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600병상 정도 되는 병원이고 질 관리가 잘 되는 병원인데 불구하고 어떤 이런 매스컴에서의 요양병원이 비치는 이미지가 너무 낙후되어 있다는 걸 비춰지기 때문에 요양병원 간호사들 자체가 너무 이 자긍심이라든지 이런 게 떨어지기 때문에 신규 간호사들은 가면 안 되는 곳 이렇게 적용된다는 게 사실 너무 저는 안타깝고요. 우리가 급성기병원의 상급병원들의 간호사의 처우 개선은 사실 요양병원에서 하나 적용되지 않습니다. 이런 국가 정책에서는 조금 이런 간호사의 처우 개선도 요양병원까지 적용될 수 있도록 좀 해주셔야지만 저는 그 간호의 질이 유지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어떤 공공기관이나 어디 좀 이렇게 지원을 할 수 있는 간호사들의 경력을 어느 정도 임상 경력이 2, 3년 정도 있어야지만 뭐 지원할 수 있다거나 이런 거를 조금 해준다고 하면 어떤 지역사회에서 보는 간호사의 이미지와 또 임상의 인력 보충이라든지 이런 게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더 큰 자긍심과 기대감이 있어야 되면 전공을 바꾸기도 하는 그런 현상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본인들이 처음 간호과를 선택했을 때는 굉장히 기대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병원에 실습을 해보니까 간호사들이 너무 힘들더라.
정말 방 먹을 시간도 없고 화장실 갈 시간도 없고 하물며 결혼도 순서대로 하고 아이도 순서대로 놓는다는 그런 소리를 듣고 아 이거 내가 기대했던 것이 아니다. 옮기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비일비재하게 합니다. 학생들의 생각도 잘못이 아니다. 우리의 현장의 문제점이다. 라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우리가 간호 정책이 부족하고 간호법이 체계적으로 이렇게 갖추어져 있다면 간호사들의 권익이나 간호사들의 직무 환경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립이 되어지지 않겠나. 그 현장에서 근무하는 간호사들의 목소리는 정말로 다 어렵다. 내부적으로 가면은 그 업무 환경이 너무 힘들고 또 생명을 다루다 보니까 긴장감 속에서 근무하는 그런 것들이 또 국민의 건강과 질병 예방과 이런 통틀어서 우리가 다 책임을 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리의 그 처우 개선이라든지 법적 어떤 제도가 마련되어져 있지 않은데 다 한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이 진짜 간호법이 지금 이루어지지 않으면 70년대나 지금이나 정말 1900년대나 지금이나 우리가 무엇이 바뀌었겠느냐 하는 안타까움이 절절합니다. 이번에는 간호법을 꼭 제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도 밥 먹는 시간이 10분 미만입니다. 이게 아무리 고치려고 해도 되지를 않아요. 30년 동안 밥을 안 먹는 거는 비일비재했었고요. 현재 뭐 상태가 중요하면 식사하러 갈 시간도 없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물 마실 시간도 없고 그만큼 우리 이게 3교대를 한다 하면서도 간호사들의 그 환경은 그렇게 지금 좋아지지는 않고 있습니다. 물론 지금 뭐 간호 등급이 생기고 이렇지만 지금 현재 있는 등급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의료법에 따르면 2등급, 3등급이 돼야 되는 거예요. 법에 따르면. 그러나 수가는 7등급으로 나누어져 있는 거예요. 의료법에도 위반되는 거죠, 지금. 이런 식으로 지금 운영이 되고 있어서 이 부분도 시정이 돼야 되고요. 간호사가 지금 곳곳에 다 있습니다. 뭐 행정에도 있고 산업체, 뭐 학교, 뭐 병원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간호사들이 다 이렇게 많은 역할들을 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아우르는 법이 없다는 거죠. 지금 의료법은 의료기관에 한정된 법이라서 이런 부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어려움을 토하시잖아요. 요양병원에 계시는 우리 부장님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경력이 인정이 안 된다. 경력 단절 이런 것도 우리가 조금 더 심각하게 저희들이 고민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교수님 말씀을 주셨듯이 청원의 꿈을 안고 간호대학에 입학을 했는데 실습 한번 갔다 오니까 너무 이 꿈이 산산조각이 나서 이렇게 자퇴를 한다거나 닭가로 옮긴다거나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것은 그 현장을 이제 꿈과 현장이 너무 다르다는 거죠. 현장의 간호사가 얼마나 환자 대 간호사 비율이 높을수록 사망률이 떨어진다는 것은 연구 결과에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간호가 중요하고 더더군다나 숙련된 간호사가 많을수록 이게 환자의 사망률이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신규 간호사가 45%나 사직을 한다면 앞으로 숙련된 간호사가 과연 10년 안에 얼마가 남아있을까? 평균 아마 7년 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게 정책이 빨리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간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심도 있게 빨리 돼야 되고 국민 여론조사 어제도 제가 국회에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CCTV 수술실에 CCTV를 설치하자는 국민 여론이 87%였습니다. 그래서 그 여론이 이렇게 그 법을 제정하도록 했는데 지금 간호법에 대해서 국민들이 찬성하는 여론이 83%입니다. 그 정도로 국민들도 간호법에 대한 이런 동의가 제정이 돼야 된다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이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국민의당에서는 우리 안철수 대통령 후보님께서도 아까 좀 전에 말씀을 주셨듯이 이런 의견들을 다 담아서
저희들이 물론 저희들이 간호법도 저산법도 발의를 했지만 이것을 더 이렇게 잘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국민의당 믿어주시고 안철수 후보님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